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발표를 맡은 학부연구생 유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Deep Learning Approach with Colorimetric Spaces and Vegetation Indices for Vine Disease Detection in UAV Images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가시 영역에서 무인 항공기 영상을 이용하여 CNN, 색상 정보, 식생 지수를 기반으로 포도나무의 감염 부위를 식별하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에 2018년에 게재된 논문이며 임팩트 팩터는 6.757입니다. 아래 두 분야에서 Q1에 해당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인 이미지 딥러닝을 리그레이션 및 분류하면서 컬러 스페이스 변화와 베지테이션 인다이시스를 통한 피처를 추출하는 방법도 좋은 참고 방법이 될 것 같아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논문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겠습니다. 포도잎에서 질병을 감지하는 것은 질병 전파를 피하고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포도나무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하단의 왼쪽 사진은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포도나무의 사진이며 오른쪽 사진은 포도나무와 관련된 질병 중 에스카라고 불리는 질병에 감염된 사진입니다. 에스카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고 파괴적이며 질병이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치료 효과가 없기에 포도 생산의 품질 저하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생깁니다. 이러한 에스카는 잎의 생장, 색깔, 크기, 가지에 대한 가시적인 증상 반응을 통해 식별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이런 질병 감염으로 인한 이미지를 UAV와 RGB 센서로 얻고 포도나무 질병을 감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음 그림은 포도밭에서 감염된 지역을 식별하기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의 전체적인 처리를 보여줍니다. 크게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윈도우를 슬라이딩하여 세그먼트하고 컬러 스페이스와 식생 지수를 변환합니다. 그 후 CNN의 클래스 예측을 통해 생성된 디지즈 맵을 이미지 후처리 후 RGB 이미지의 디지즈 맵을 오버랩하여 감염된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먼저 UAV를 통해 얻은 포도밭 이미지를 여러 블록으로 나눕니다. 두 개의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복원 없이 또는 50% 복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이미지 블록에서 적절한 컬러 스페이스 및 식생 지수를 추출합니다. 그런 다음 추출한 정보는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로 이미 트레인된 CNN 모델로 입력되어 클래스가 예측됩니다. 이후 분류 과정을 통해 디지즈 맵이 생성됩니다. 검출은 쉽게 처리 가능한 수학적 몰폴로지와 작은 구간과 주변 윤곽 같은 후처리를 통해 정제되었습니다. 데이터 수집에는 RGB 센서가 있는 UAV 무인 항공기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미지는 고도 25m에서 cm당 1픽셀에 가까운 해상도와 4608 x 3456 픽셀의 치수로 수집되었습니다. 포도밭 이미지를 서로 다른 유형의 영역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상 클래스, 해시 클래스, 잠재적으로 질병에 걸린 클래스, 질병에 걸린 클래스로 나눴습니다. 데이터 세트는 러닝 패치와 테스트 패치 둘 다 각 클래스당 17,640개로 7,560개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 중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사용하여 어그멘티드 데이터셋을 생성했습니다. 생성된 데이터셋은 16x16의 스몰 사이즈, 32x32의 평균 사이즈, 64x64의 큰 사이즈로 총 3가지 사이즈의 패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3가지 패치 크기의 프로세스는 모든 트레이닝 및 테스팅 데이터셋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 CNN 아키텍처 중 르네5가 사용됐습니다. 아래 그림은 르네5의 트레이닝, 테스팅 과정을 나타냅니다. 르네5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5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레이어는 특징 추출을 위한 3가지 트랜스포메이션과 분류를 위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첫 번째 트랜스포메이션은 입력 이미지와 필터 뱅크 사이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각 필터에 대해 이 컨볼루션에 의해 피처맵이 생성됩니다. 두 번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렐루가 모든 피처맵에 적용되며 세 번째 트랜스포메이션은 각 피처맵을 앙상블하기 위해 중첩 없는 서브샘플링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의 각 피처맵은 네트워크의 마지막 레이어인 소프트맥스 펑션에 풀리 커넥티드 되어 각 클래스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색상 기능은 시각적 콘텐츠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본 논문은 더 나은 색 표현을 하기 위해 RGB 표현의 강도 정보를 분리하여 다른 컬러 스페이스로 변환했습니다. HSV, LAB, YUV에 총 3가지 컬러 스페이스가 사용됐으며 각 컬러 스페이스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계산되고 표현됩니다. 첫째로 HSV는 빛의 3속성을 이용한 구성 방식으로 컬러 채널의 원 모양을 사용하고 섀도우 채널의 색상 순도를 사용하며 값 채널 V의 밝기를 사용합니다. LAB는 인간이 인지하는 색상에 초점을 맞춘 분류 방식으로 하나의 휘도 채널 L과 두 개의 색차 채널 A 및 B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YUV는 세 개의 색차를 이용한 분류 방식으로 하나의 강도 Y와 두 개의 색상 채널 U 및 V를 사용합니다. YUV는 RGB 채널의 선형 조합으로 계산되는 것과 달리 HSV와 LAB는 비선형 공식을 사용하여 RGB 공간에서 계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지테이션 인다이시스라고 불리는 식생지수는 농업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며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의 가시 채널 또는 멀티플 스펙트럴 밴드에서 계산됩니다. 또한 녹색과 식생 특징을 개선하여 이미지에 있는 다른 객체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논문에서 식생지수는 RGB 컬러 스페이스에서 계산되었습니다. 우측 하단의 표는 가시 센서만 사용할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생지수들과 계산식입니다. XS 그린, XS 레드, XS 그린 레드, 그린 레드 베지테이션 인덱스, 노멀라이즈 디퍼런스 인다이시스, 레드 그린 인덱스가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식들로 계산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트레이닝 단계에서 패치 크기 16x16, 32x32, 64x64를 2, 3, 4 또는 12개의 채널을 인풋으로 넣었습니다. 각 패치는 클래스에 따라 레이블이 지정되었으며 많은 양의 데이터와 메모리 제약으로 인해 스트리밍 기법으로 학습을 수행하여 각 반복에서 제한된 양의 러닝 데이터를 로드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50개의 러닝 패치를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로드하고 2만 번 반복했습니다. 러닝 단계는 앞에 르네5 아키텍처에서도 알 수 있듯 컨버전, 피처 익스트랙션, 클래시피케이션 단계를 거쳐 CNN 모델이 생성되었습니다. 경험적 추정을 위해 5번 수행 후 평균하여 정확도를 계산했습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50개의 패치 그룹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로드한 후 CNN 모델로 전송하여 클래스를 예측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최상의 설계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 서로 다른 패치 크기, 컬러 스페이스, 베지테이션 인다이시스를 조합하여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각 패치 크기에 적합한 구성을 찾기 위해 모든 실험에 동일한 아키텍처 및 구성의 CNN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 1차 및 2차 컨볼루션 레이어의 CNN 필터를 3x3, 5x5, 7x7의 세 가지 필터 크기로 변경하여 각 테스트 샘플에 대해 글로벌 분류 정확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성능 면에서 가장 좋은 두 가지 컬러 스페이스가 발견되면 베지테이션 인다이시스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정확도 척도로 표현하였으며 굵게 표시된 숫자는 최고 점수를 나타냅니다. 아래의 테이블 2는 모든 컬러 스페이스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컴브는 모든 컬러 스페이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최고 정확도를 많이 얻은 YUV 컬러 스페이스는 세 가지 패치에 대해 94.37, 95.82, 95.84%의 좋은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RGB 컬러 스페이스는 16x16에서 94.83의 가장 높은 정확도를 얻었지만 다른 두 개의 패치 사이즈에서는 낮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HSV, LAB는 다른 컬러 스페이스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HSV의 경우 이는 주로 단일 채널로 그룹화된 모든 색상 정보를 포함하는 섀도우 채널 때문입니다. LAV의 경우 빛 채널이 감염된 포도와 관련된 색상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지 못했고 L 채널은 색 공간의 빛의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분류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성능을 보였다고 예측합니다. 콤비네이션의 경우 16x16 패치에 대해 높은 정확도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컬러 스페이스보다 낮은 성능을 얻었습니다. 이는 CNN이 헬시 클래스와 디지즈 클래스를 구별하기 위해 여러 채널에서 좋은 컬러 피처를 추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결과에서 YUV가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증상 감지에 더 적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YUV는 건강한 식물에 해당하는 녹색의 색 정보와 UV 채널에서 나타나는 감염된 식생을 특징 짓는 갈색과 노란색의 색 정보와 관련이 있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 3는 Vegetation Indices와 YUV 컬러 스페이스 결합 실험 결과이며 테이블 4는 RGB와 결합한 실험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경우 YUV 및 RGB와 식생지수의 조합이 단독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식생지수가 YUV와 RGB 컬러 스페이스에 제공한 추가 정보로 인해 조합 접근 방식이 더욱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5는 엑세스 그린과 엑세스 레드를 다른 식생지수와 조합한 결과입니다. 엑세스 그린, 엑세스 레드, 엑세스 그린 레드의 16x 16 패치의 점확도 95.80%, GRVI와 조합한 64x 64 패치의 정확도 95.86%, 레드 그린 인다이시스와 조합한 32x 32 패치의 정확도 결과 95.82%로 대부분의 조합 결과에서 본 연구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였으며, 이는 식생지수가 헬시 및 질병에 대한 우수한 컬러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컬러 스페이스 및 식생지수에 대해 모든 패치 크기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각 패치 크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패치 사이즈 16x 16은 동일한 패치에 많은 클래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세그멘트 프리시전이 낮은 크기 32x 32와 64x 64와는 달리 높은 세그멘테이션 프리시전이 주요 장점입니다. 16x 16 패치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중간 또는 큰 패치에서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미세한 질병 영역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부족은 크기 패치 16x 16의 단점 중 하나로 크기가 작아서 구역에 완전한 정보를 담을 수 없어 병든 포도 덩굴 잎이 감겨 오분류를 초래해야 합니다. 이에 대조적으로 32x 32와 64x 64 사이즈는 질병의 색상과 질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겪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크기 16x 16 패치의 두 번째 단점은 처리 시간입니다. 이는 크기 4608x 3456의 이미지 질병 감지를 위해 실행 시간을 나타내는 테이블 6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크기 16x 16의 패치 사이즈가 가장 작으므로 동일한 이미지에서 생성되는 패치의 개수가 62,208개로 가장 많고 포도밭 이미지를 스캔하는 시간이 가장 긴 것을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실행 시간은 주로 입력 패치 크기와 컨볼루션 계층의 필터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더 큰 블록을 사용하면 이미지에서 처리할 블록 수가 줄어들어 실행 시간이 단축되며 CNN 아키텍처의 레이어 수가 증가하면 실행 시간 또한 늘어납니다. 다음 그림은 포도밭 영상에서 감염된 영역을 엑세스 레드, 엑세스 그린 모델로 패치 크기 16x 16과 컨볼루션 필터 크기 7x 7로 분할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흰색 윤곽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통해 포도나무의 병든 부분을 잘 분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입니다. 이 연구는 UAB RGB 이미지와 딥러닝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포도밭에서 에스카 질병을 감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본 논문의 목표는 각 블록을 헬시 또는 질병에 걸린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류 모델은 컬러 스페이스와 식생지수의 다양한 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되었으며 크기 16x 16 패치가 정확도 95.80%를 도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딥러닝 아키텍처가 포도밭 질병 감지에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강화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